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레이어 전쟁 지팡이 충격파 사클 스타터 공략에 이어서 빌드업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번에 스타터 빌드 영상을 올렸더니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이 좋은 점을 하나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미처 깜빡하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인데, 여기 9시 지팡이 노드를 보시면 제가 저번에는 이쪽 노드를 반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소용돌이 방어막까지 찍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어 기제로 막기 확률을 이용을 하잖아요. 비껴내기까지 찍어서요. 그래서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여기 30% 정도의 딜은 포기를 하고 여기 막기 확률 총 4%와 공격 속도 6%를 올려주는 이 두 개를 찍어서 시계 방향으로 찍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아이템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먼저 커런시를 거의 들이지 않고도 보스전 단일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라 중에 피와 모래, 육체와 돌 있죠. 설명을 보시면 피와 모래는 모래테스에서는 범위를 많이 늘리는 대신에 딜을 조금 줄이고요. 피피테스에서는 범위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딜을 많이 늘려줍니다. 그리고 육체와 돌에서는 PP태세를 취하면 주변의 적의 힘줄 절단을 유발하는데요. 힘줄 절단된 적이 받는 물리 피해를 30%나 증가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꼭 PP태세를 취하고 보스를 때리는 게 딜을 많이 늘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체와 돌에는 힘줄 절단 보조 스킬잼 연결이 가능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조 대상 스킬로 힘줄 절단된 적이 받는 물리피해 14% 증가했죠. 이게 육체와 돌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16%와 보조점의 14%를 합쳐서 30%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대의 수호자와 선대의 대전사 토템입니다. 선대의 수호자 설명을 보시면 토템이 활성화된 동안 공격 속도 19% 증폭 있죠. 선대의 수호자도 저렇게 딜을 하지만 선대의 수호자가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의 공격 속도가 19%나 증폭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원리로 선대 대전사도 소환을 하면 설치를 하면 선대 대전사 토템 자체가 적을 타격하기도 하지만 토템이 활성화된 동안 우리의 근접 피해가 32%나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저희가 노드를 토템 설치 플러스 1 이런 노드를 찍지 않고서는 토템 두 개가 설치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선대대전사 바알잼을 잘 보시면 바알 선대대전사를 보시면 토템 최대 2개 소환 설명이 있죠.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중 토템 보조 이런 잼 없이도 바알 선대대전사 그냥 선대대전사 말고 바알로 소환하셔야 돼요. 바알 선대대전사와 선대의 수호자를 깔면 보스전에서 공격 속도 19%와 근접 피해 32% 증폭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팁을 조금 드리면 거의 모든 밀리 스킬들이 저걸 사용하기 때문에 딜을 높이는 방법에서 목걸이 성유작에서 원형 감옥을 하면 활성화한 선대의 토템이 주는 버프 효과 50% 증가있죠. 저것 때문에 딜이 많이 늘어나요. 이것을 이용해서 딜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피의 경로 스킬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생명력 흡수와 공격 속도 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피의 경로는 적을 죽이면 지속시간이 초기화돼가지고 거의 꺼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꺼지는 경우가 있고
보스방이 따로 있다거나 보스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맵에서는 꺼지겠죠. 10초가 지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피해 경로를 켜주시고 딜을 하는 게 생존에도 유리하고 공격 속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매핑 중간중간과 보스전에서는 꼭 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광폭 스킬의 사용입니다. 광폭 스킬 먼저 보시면 경로가 필요하죠. 근데 원래 슬레이어는 경로가 없죠.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이 치명적인 긍지 아코야 주얼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군단 주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치명적인 긍지 아코야 휘하 전사 이거를 꼽으면 가까운 키스톤 노드가 사슬 파괴자로 변합니다. 원래 영원한 젊음이죠. 꼽으면 사슬 파괴자로 변하는 거예요. 저기 설명을 보시면 1초마다 경로 3 재생 써져 있죠. 그래서 슬레이어도 경로가 재생이 되는 거고 그 경로를 이용해서 광폭 스킬을 사용하는 거예요. 효과가 엄청나죠. 이속 증폭, 공격 피해 증폭, 공격 속도 증폭. 정리해보면 보스전 시에는 자세를 PP 자세로 바꿔주시고요. 피해 경로, 선대의 수호자 토템, 바알 선대 대전사 토템, 광폭 스킬을 사용하고 보스를 패주시면 됩니다. 그 효과가 체감이 진짜 잘 되실 거예요. 자, 이어서 기본 빌드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물론 커런시가 많고 적고 또는 뭐 빌드업의 방향에 따라서도 이 무엇부터 바꿀지 어떤 템을 먼저 업그레이드 할지 이 순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과 공부한 것을 토대로 적는 거니까 참고만 하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각성잼을 사용하는 거예요. 각성한 근접 물리 피해 보조와 포악한 보조, 각성한 포악한 보조 이 두 개를 각성잼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각성잼으로 바꾸면 이 근접 물리 피해 보조 20레벨 잼보다 각성한 근접 물리 피해 보조 1레벨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빌드를 끝까지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각성잼 레벨업도 중요하잖아요. 레벨이 오를수록 딜이 올라가니까 이 각성잼을 먼저 사서 바꿔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산 다음에는 둘 다 퀄리티에 따라서 퀄리티 효과가 딜이 올라가는 효과예요. 포악한 보조 물리피해 증가고 근접 물리피해 보조 역시 마찬가지고요. 각성잼을 사시면 세공사의 프리즘을 발라서 아끼지 말고 발라서 퀄리티 효과까지 노려주도록 합시다. 저는 아직 각성잼은 구하지 않았어요. 둘 다 19레벨 정도인 상태고요. 각성잼 다음으로 아이템을 어떻게 교체해서 스펙을 올려갈 것이냐를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 투구부터 보실까요? 투구는 저렇게 지옥불 맹타 물리피해 어쩌고 저쩌고 있죠. 저 부분처럼 인챈트가 가능합니다. 회오리 바람 같은 경우는 공속 인챈트나 피해 인챈트 뭐 반무한 광폭 하실 분들은 뭐 광폭, 경로 상실 감소 그리고 저기 비싸다 하신 분들은 뭐 피아몰의 버프 효과 증가 뭐 이런 인챈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챈트들이 확률이 진짜 낮습니다. DB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인챈트 목록이 쫙 있으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근데 이 뒤에 퍼센티지를 보시면 옵션이 많은 만큼 확률도 엄청나죠. 그래서 유효한 인챈트 옵션이 붙은 투구는 비싸요. 특히 인기 있는 스킬들은 더 그렇고요.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 드보토 같은 경우는 시즌 말인데도 저기에 회오리 바람 공속 15% 인챈이 붙으면 30회 가까이 합니다. 커런시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넘겨둡시다. 투구는. 그리고 이 고유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옵션들로만 짜여진 레어는
보통 만들어서 쓰잖아요. 파는 사람도 만들어서 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만들려면 다 만들어 놓고 인챈트 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인챈트가 달린 베이스를 산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시즌에 회오리바람 공속 15%, 레벨 86 이상 왕실 기병 투구 베이스를 35액 주고 샀어요. 베이스를. 그리고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커런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구는 나중에 돈 많이 모아서 바꾸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무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패권의 시대를 쓰고 있잖아요. 패권의 시대 POB로 보면 그 물리 DPS가 450에서 500 정도로 나옵니다. 그럼 이걸 교체하려면 DPS 한 550 이상인 지팡이를 사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일단 패권의 시대 저 아래 옵션 중에 권능 충전 최대치 플러스 1 있잖아요. 저거를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노드를 찍던가 무기로 바꿔서 충당을 하려면 불예측의 막대 고정 옵션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권능 충전 최대치 1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수치예요. 치명타 확률 속성부용 플러스 40%를 해주니까요. 게다가 그 밑에 옵션 보시면 근접 피해로 적을 밀어낼 경우 10% 확률로 권능 충전 획득 있죠. 우리가 매핑할 때는 적을 처치하면 암살자의 징표 효과로 권능 충전이 가능한데, 이제 적하고 1대1로 싸울 때 보스전에서는 저 옵션이 없어지면 저희가 지금은 그 권능 충전을 획득하기가 힘들어요. 1대1에서는. 그럼 그만큼 치명타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딜도 줄어들겠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DPS 650 이상의 6링크 지팡이를 사지 않으면 패권의 시드를 쓰는 게 더 낫다고 보여요. 근데 그 정도 DPS 되는 6링크 지팡이를 살려고 하면 크런시가 좀 많이 듭니다. 그거 살 돈으로 다른 부위를 일단 많이 빌드업 할 수 있거든요. 스펙업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도 이제 나중에 돈 모아서 좋은 걸로 한 번에 바꾸는 걸로 합시다. 목걸이는 원하시면 저 옵션을 좋은 걸로 검색을 해가지고 레어 목걸이를 끼셔도 되는데, 학살 심장이 슬레이어하고 케미가 엄청 좋거든요. 저 흡수하는 동안 피해 증가, 저거 제작대로 붙일 수 있는데 아마 액자리 들 거예요. 저 옵션이 피해 38% 비슷하게 붙이려면. 그리고 모든 원소 저항에 모든 능력치까지 저렇게 갖춰진 레어 목걸이를 사시려면 크런시가 꽤 들 겁니다. 그리고 또 목걸이는 나중에 바꾸는 게 좋은 이유가 반무한 광폭을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부심의 순수의 전령까지 6오라를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순수의 전령을 끄고 자부심을 킨 대신에 5오라를 사용하고 정밀하면 레벨을 높인다든지 하는 거에 따라서 챙길 수 있는 옵션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고 목걸이를 바꾸는 게 좋고, 그런 옵션들을 띄워서 목걸이를 사용하려고 하면 커런시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목걸이도 일단 학살 심장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그래도 나는 좀 투자를 해서 딜을 조금이라도 더 뽑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학살 심장 자체 옵션의 수치가 높은 거를 구매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검색을 잘 하시는 분이다 하면 부적 중에 타락된 부적에 성유적까지 돼서 나오잖아요. 잘 검색하면 괜찮은 게 하나씩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사서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저 성유작 역학 충격 지금 달아졌죠. 성유작이나 기폭제 장만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장화 먼저 볼게요. 장화 같은 경우는 신발 자체 옵션으로는 사이클론의 딜을 올릴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피, 순풍 해가지고 도순신이나 충격파가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짧을수록 좋으니까, 감소가 많이 될수록 좋으니까 재감신을 신는다든지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런 옵션이 달린 신발은 엄청 비쌉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도순신인데 빠른 매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도순신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요. 도피와 순풍이 각각 영향력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영향력에 속혀 있어서 가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스타터 빌려 때 마련했던 저항 빵빵하고 생명력 최대치 갖춰져 있고 이속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장화를 계속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제 기초적인 빌드업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우판갑 6링크 갑옷을 먼저 사는데 장착된 공격의 총 만화 소모 마이너스 15 있죠. 저거를 먼저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래 반지 한쪽을 관습 반지를 썼잖아요. 그 관습에서 만화 소모 감소 마이너스 8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론을 무한으로 쓸 수가 있었잖아요. 오라를 다 키면서. 그게 핵심 옵션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옵션을 갑옷으로 땡겨옵니다. 장착된 공격의 총 만화 소모 마이너스 15. 저거를 1차적으로 챙겨주시고 나머지 옵션은 뭐 생명력 최대치나 저항 같은 걸 이제 커런시 되는 대로 옵션을 검색을 해서 좀 빵빵하게 챙겨주시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갑옷을 사면 좋아요. 이 갑옷을 살 때 장착된 공격의 총 만화 소모 말고 같이 들어가면 좋은 옵션들이 있어요. 시폭이라든가 추가 저주 적용 가능이라든가 이건 제가 네이버 공략 글에 적어 두었고요, 자세히. 근데 이렇게 영향력 옵션 2개 이상이 있는 거는 가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커런시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맨땅 스타터니까 커런시가 많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 정도 갑옷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관습을 쓸 이유가 없어지죠. 관습을 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지를 바꿔주는데 이 엘더의 징표로 착용을 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 비싸요. 리그 초에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기본 고정 옵션이 강철 반지라서 물리피 추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조금 아래 보시면 최대 생명력을 많이 올려주죠. 이것만 해도 꿀이죠. 관습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딜적인 측면에서 생존이나. 근데 우리가 노리는 건 그 아래 옵션이에요. 자신의 다른 반지가 쉐이프 아이템인 경우 공격 피해 88% 증가. 그 무슨 말이냐면 엘더 징표를 한쪽에 착용하고 다른 쪽 반지를 이 쉐이퍼 영향력이 들어간 반지를 끼면 공격 피해가 88%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대쪽 반지도 쉐이퍼 반지를 껴주면 됩니다. 근데 쉐이퍼 반지 영향력 옵션이 쉐이퍼 영향력 옵션 중에 암살자의 징표를 발동시키는 게 있어요. 저렇게 이게 강철 반지 베이스면은 암살자의 징표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꽤 비싸거든요. 기본 1액, 2액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강철 반지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창고에 있는 거 지금 주워다 꼈는데 저렇게 암징이 들어가 있는 반지가 있어요. 암징이 들어가 있는 반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쉐이퍼 영향력이 돼 저항이랑 뭐 생명력, 물리 플랫댐 이런 거를 챙겨줄 수 있는 반지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껴주셔서 엘더의 징표에 들어있는 공격 피해 88% 증가를 옵션을 획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반지에 왜 암징이 들어가면 왜 좋냐면 원래 우리가 오스캄을 썼잖아요. 이 오스캄 옵션을 보시면 이 암징 때문에 썼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암징이 반지로 넘어감과 동시에 장갑에서도 자유로워져요. 오스캄을 버리고 다른 옵션이 좋은 레어 장갑을 끼시면 됩니다. 근데 오스캄에서 정확도 200당 공격 치명타 확률 2% 증가했죠. 저게 딜을 많이 올려줘요. 오스캄 자체가 일반 정확도 35%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레어 장갑을 끼시려면 내가 오스캄 꼈을 때랑 레어 장갑으로 바꿨을 때랑 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웬만한 커런시 투자 가지고는 오스캄을 이길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이 고위 템플러의 손이라는 장갑이에요. 이 장갑이 이제 사일러스를 잡으면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고 그 바하로브를 바르면 고정 옵션이 늘어나기도 하고 터져서 레어가 돼버리기도 해요. 근데 그 고정 옵션들이 밀리 빌드뿐만 아니라 다른 빌드에도 꿀 옵션들이 되게 많아서 많은 빌드에서 뭐 거쳐가는 템이나 아니면 하이엔드 버전에서도 그 많이 이용하는 장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고정 옵션들이 붙을 수 있는지 DB 같은 거 검색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장갑은 기본적으로 그 최대 생명력을 많이 올려줘요. 아래 보시면 최대 생명력 12% 증가에 저항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옵션은 저는 이 유효를 노렸거든요. 생명력 최대 생명력 증가와 공격의 치명타 확률 증가 플러스 해주죠. 저거를 챙겼어요. 그 오스캄에서 치명타 확률 쓰던 게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고위 템플의 손을 쓰실 분들은 공격의 치명타 확률 저거는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 최대 생명력 증가나 공속 같은 걸 같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2유효나 3유효로 사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허리띠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밀리빌드의 바이블 같은 허리띠인데 보시면 물리 공격 피해 증폭, 최소 물리 공격 피해 감폭 이렇게 써졌죠. 물리 플랫댐도 추가해주고 생명력 최대치 올려주는데 저 기절시키면 생명력 50 획득 그리고 힘도 올려주고 이게 유효업이 아닌 게 없습니다. 고대오브 도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이 매물이 많아져서 그런지 싸졌어요. 저는 이거 2액 주고 샀고요. 이 리슬라스의 감개를 이용을 하면 물리 딜이 많이 올라갑니다. 저 옵션은 뭐 최소 물리 공격 피해, 최대 물리 공격 피해, 감폭 증폭 옵션은 알트 눌러보면 상세히 나오잖아요. 뒤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최소 물리 공격 피해는 30%에 가까울수록, 감폭되는 데미지는 작을수록, 증폭되는 데미지는 클수록 좋은 거니까 옵션 잘 보고 좋은 걸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교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맨땅 스타터로 커런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는 투구나 목걸이, 장화, 무기는 교체를 조금 미룰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갑옷에서 장착된 공격의 총 만화 소모 마이너스 15를 챙겨서 관습을 벗고 엘더링 그리고 엘더링의 효과, 리슬라사 그리고 기타 유효업으로 딜 상승을 노려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크를 보시면 신성한 생명력 플라스크랑 수은 플라스크 이 두 개는 고정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세 군데에는 이 사자의 포효나 아니면 진짜 막기 확률 풀로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루미의 물약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황 플라스크 피해 증가시켜준 유황 플라스크나 플라스크 맹공 효과를 가져다주는 플라스크 여기에는 없지만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치명 확률에 행운 적용이 되는 다이아몬드 플라스크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 커런시가 되는 대로 병에 담긴 믿음을 하나 사주세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수치로 표현해드리긴 힘든데 그 아이템 하나로 딜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요. 어려웠던 보스전이 쉬워졌다고 느낄 정도로 그 제값을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커런시를 모아주면 병에 담긴 믿음을 빨리 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엔드까지 계속 쓸 거니까요. 그리고 빌드업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딜을 늘리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킬들의 레벨과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오리 바람이나 꿰뚫기 보조 같은 경우는 21렙 23컬 잼이 꽤 비싸요. 기본 5액 이상은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커런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보조나 근접 물리 피해 보조는 각성잼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 이제 남은 게 충격파 보조하고 분쇄 보조인데 분쇄 보조 같은 경우는 21렐 23콜 잼이 딜을 당연히 올려주긴 하는데 그
폭이라고 할까요? 딜 상승 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분쇄 보조 21렙 23콜잼은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급한 것도 아니고요, 교체가. 근데 여기서 꼭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충격파 보조예요. 충격파 보조 보시면 지금 19레벨이긴 한데 충격파 보조가 20레벨이 돼도 스택이 4회까지밖에 안 쌓입니다. 제가 올렸었던 충격파 사클의 2회 딜 메커니즘 5스택으로 제가 5스택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이게 5스택이 저장이 되려면 충격파 보조잼이 21레벨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파 보조잼을 1순위로 바꿔주시는 게 단일들의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 주얼 부분인데요. 나는 매핑하면서 죽기 싫고 레벨업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생존이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대군주 노드를 챙겨주세요. 대형 군주얼에서. 대형 군주얼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어도 돼요. 일단 대군주가 들어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사서 싸게 사서 끼워서 대군주를 이용하면 방상 스킬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방어 상승 스킬을 이용하면 진짜 안 죽습니다. 매핑할 때 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챙기시고 그게 아니다. 나는 방어 메커니즘은 지금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딜을 먼저 올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의 군주어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빌드를 하면서 POB에 넣어봤더니 접두에는 이렇게 중량의 우위하고 광분 조장 그리고 전미에는 무역기량이 들어갔을 때 딜이 가장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를 구해서 끼우시고 노드를 찍어주시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중형 스킬 군주얼 같은 경우는 그 추가된 소형 패시브 스킬이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켜 주는 게 있어요. 이거 중에 급소는 기본으로 해주세요. 급소가 딜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소는 기본으로 하고 하나는 확대경이나 또 하나는 고통의 밑바닥 찍어주시면 딜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시면 딜 우선으로 군주어를 착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16티어 매핑 영상입니다. 제가 템을 다 갖추진 못했고요. 그 우판갑, 엘더링, 허리띠, 장갑만 바꿨어요. 군주얼 못 챙기고 타락잼만 쓰고 각성잼 안 쓰는 상태입니다.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